오늘 지수는 비록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선이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수 대비 괜찮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내일은 또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이 부각될 수 있을지 이분과 선점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늘 제가 조선과 비만 치료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성 매니저는 오늘 시장의 특징과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형적인 테마 장세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 기대감 때문에 조선업종 관련된 모멘텀이 또 부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테마적으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전에 강했고 오후에 힘이 빠지는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 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대응을 할 때 오전에 조금 바짝 매매를 하면서 오후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한동안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많았나요? 네, 오늘 오전에 좀 강했었던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윗꼬리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래서 오전에는 강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 좀 우리가 이제 빠르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점심 이후부터 꺾이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테마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김민성 매니저와 테마를 선점해 보겠습니다. 테마를 보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테마 장세에서는 꼭 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바이오에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쪽에서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핫한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테마 집중해서 봐야 되죠? 네, 일단 바이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아직 시작을 안 한 CDMO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섹터로는 CDMO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DMO는 미국의 의약품 정책과 더불어서 생물보안법이라는 이제 모멘텀이자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는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이슈를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던 와중에 차이나 2025 포럼에서 또 공급망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공급망 안전화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논의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에 대한 협력까지 기대감이 커지고 CDMO에 대한 입지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CDMO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생산 기지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프라 확대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보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여기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 CDMO 기업들에게는 좀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장점 말씀 주시면은 앵커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미중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반사이익으로 최대 수혜를 받는 국가가 결국에는 한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백을 채우는데 한국에 대한 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O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기에 대한 공백의 실적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DMO에 대한 인프라가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줄이되 다양한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서 임상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 이게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커다란 기대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DMO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어떤 부분을 단점으로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체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워낙 없다가 이제 CDMO에 대한 집중적인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조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O는 안정적인 실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뭔가 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조금 딜레이 되게 좀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작은 변동성이 지금은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DMO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공동 개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탁 개발로 들어가다 보니까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폭발적인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CDMO 사업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리스크 차원에서 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를 얼마나 받아내냐, 이게 또 CDMO 기업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어떤 테마죠? 네,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또 바이오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에서 또 경구형으로 넘어가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경쟁이 격화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에 대한 비만 치료제 효과에 따라서 게임 체인저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삭센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고비가 나오면서 주사형 치료제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더해 나아가서 경구용 치료제까지 만들어지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한 게 GLP-1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 체인저로 돈을 벌 수가 있을 거라는 모멘텀이 확보가 되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위고비만 본다 하더라도 8개월 만에 40만 건이 처방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글로벌적인 시장으로도 우리가 모멘텀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인 시장만 보더라도 빠르게 인프라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이 안에서 뭐 각각의 기회가 참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네, 앞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효능이 확정이 됐습니다. 실적이 얼마큼 가져올지가 이미 우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GLP-1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잘 팔릴 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 충성 고객이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만든다, 더 편리한 기술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거보다 더한 장기 지속성 치료제라든지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는 쉽게 꺾이지 않고 상방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서 댓글로 브릿지님이 장기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댓글을 써주셨던 걸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나 김민성 매니저도 그 부분을 단점으로 꼽아주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라섹이나 라식이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사용을 했을 때를 모르겠는데 5년 뒤, 10년 뒤에 나오는 부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자 측면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을 하다가 우리가 피크아웃이라든지 임계점은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지금에 대한 단점이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LP-1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끊으면 요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커다란 단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사용을 하면은 장기 복용을 해야 된다는 리스크,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면서도 금액을 많이 내야 되는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환자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폭발적인 수요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는 존재한다. 이 부분도 단점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중 감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요요인데 그런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테마 알아봤습니다. CDMO 그리고 시장에서 핫했던 비만 치료제였는데 김민성 매니저는
두 가지 테마 중에서 어떤 테마를 오늘 선택해 주실 건가요? 최근 들어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냐 기대감이냐, 저는 테마적인 장세가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적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상승의 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워낙 안정적인 종목을 또 좋아해서 저는 CDMO도 고르지 않을까 싶기는 했었는데 역시나 트렌드를 읽는 남자입니다. 비만 치료제를 선택해 주셨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는 또 봐야 될까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은 한동안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입니다. 위고비에 대한 모멘텀을 올라갔었던 블루엠텍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인데 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를 선택하신 걸까요?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감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실적으로 지금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가 가격 경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요는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수익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럴 때 승리를 볼 수가 있는 거는 유통사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마적인 트렌드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키워드 전략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태풍 노루가 오면 노루페인트가 상한가를 간다라고 할 정도로 키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에 대한 키워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운자로에 대한 키워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판매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블루엠텍은 이 키워드만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블루엠텍은 상승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많다는 점,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대만 보더라도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대한 유통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월 동안 판매된 위고비에 대한 판매량만 보더라도 40만 건이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반영이 되는 3분기, 4분기에는 지금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상승에 대한 재료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블루엠텍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상 데이터나 기술 이전과 관련된 재료는 워낙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유통회사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블루엠텍을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좀 어떤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좀 더 크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부담 없이 모아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저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1차 목표가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5,200원으로 좀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안전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 원래 거래가 되던 종목인데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핫했었던 조선 섹터 내 이슈가 있었습니다. HD 현대미포가 이제 흡수 합병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일단 회사 측에서는 부인하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바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HD 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공시가 3시 46분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존속 회사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소멸 회사는 HD 현대미포가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주주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분들한테 크게 피해가 없을 거고 오히려 한 가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가장 안 좋은 악재가 한 가지 기업을 계속해서 분사를 시키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가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흡수 합병을 통해서 모멘텀이 하나로 쏠리다 보니까 주주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이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측면에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또 흐름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병이 되면은 HD 현대중공업은 시총 5위 자리까지 좀 넘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커다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약간의
간에 고민이 되고 있는 게 조선업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이즈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 수주에 대한 모멘텀 많이 쌓여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력 감축에 대한 스탠스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에 7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봉투법 시행하자마자 노조 파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신뢰도를 어떻게 좀 해소를 할 것인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숙제도 좀 해소가 필요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디에서 만나는지 짧게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나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디테일한 전략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